여러분 안녕하세요. 행건스TV의 유혜리입니다. 오늘도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많은 사람들이 새해 계획이나 또는 버킷리스트에 아마 운동이 포함되는 거 알고 계실 거예요. 여러분도 그러셨던 경험 있죠? 우리가 운동을 많은 목표로 삼는 거는요, 우리 신체를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근육을 단련시켜 건강한 몸을 위해서 운동을 중요시하잖아요. 그런데 바로 신체가 아니라 우리의 정신을 건강하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적절한 스트레스가 우리의 정신을 강하게 해준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멘붕이야 이런 얘기 해보신 적 있으시죠? 일명 멘탈 붕괴를 줄여서 우리가 멘붕이라고 말하는데요. 나도 모르게 막 허둥지둥 되고요. 또는 뭔가 일이 제대로 풀리지 않아서 평상시와 다르게 행동을 했던 경험을 통해서 어떤 일을 망쳐봤던 그런 기억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멘탈 붕괴, 멘붕 상태에서 빨리 벗어나게 해주는 것도 바로 적당한 스트레스 상황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강철 멘탈, 강한 멘탈을 만드는데 스트레스가 긍정의 작용을 한다는 거죠. 스트레스가 우리에게 주는 호르몬이 여러 가지 있다는 거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그 호르몬이 두 가지 기능을 하죠. 긍정과 부정. 근데 오늘은 제가 부정의 이야기 해드릴 거 아닌 거 아시죠? 긍정적인 이야기 계속하고 있잖아요. 스트레스 상황에서 분비되는 호르몬들이요, 긍정작용을 할 때 우리의 뇌를 건강하게 또 우리의 정신력을 강하게 만들어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점을 꼭 기억하시면 생활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만약에 임산부의 경우를 좀 생각해 볼게요. 임산부의 경우 본인이 받는 스트레스가 태아에게 그대로 전달될 것을 많이 걱정합니다. 그것도 사실이고요. 우리가 받는 스트레스나 여러 가지 감정이 태아에게 그대로 연결되는 건 정말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적당한 스트레스는 오히려 태어날 아기의 정신 건강을 강하게 만들어줄 수 있다고도 합니다. 임신 여성의 경우에요. 일반적인 스트레스 포함해서 만약에 일을 하고 계신 여성이라면 그 직무 스트레스까지 더해져서 태아의 건강을 걱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그러나 무조건 나쁜 영향만 주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지금까지 발표된 100여 건의 연구 결과에서도 그것이 드러났다고 하는데요. 만약에 생명의 위협을 받는 어떤 전쟁이나 테러 상황에 처했거나 아니면 정말 노숙자가 되는 생명에 큰 이상이 있는 스트레스를 받은 임산부는요, 출산에 굉장히 어려움이나 그렇게 태어난 아기는 문제가 생기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극심한 스트레스가 아닌 적당한 스트레스 상황은요, 그 태아의 정신력을 강하게 강철 멘탈로 만들어주는데 도움을 줬다는 결과인데요. 저도 이 이야기를 좀 생각해 볼 때 저의 큰아이를 임신했을 때 그때 일을 하는 상황이어서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입덧도 심해서 좀 힘들었고요. 일을 하느라고 또 밤늦게까지 야근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래서 4개월 때 약간 하혈을 하고 일을 쉴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사실 저도 많이 걱정을 했어요. 그런데 좀 전에 말씀드린 약간의 스트레스가 아이들의 정신력을 강하게 한다는 게 저와 저의 아들의 경우는 극명하게 맞는 것 같은데요. 아들은 굉장히 긍정적인 멘탈을 소유하고 있어요. 그건 엄마로서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쟤는 굉장한 긍정적인 생각을 한다. 멘탈이 정말 강하다. 또는 긍정 바이러스의 소유자다. 에너지 넘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거든요. 이 연구 결과를 제가 보면서 아이 임신 때 받았던 적절한 스트레스가 아이의 정신력을 좀 강하게 만들어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또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존스 홉킨스 대학, 제 발음이 좋지 않죠? 존스 홉킨스 대학의 연구진들이 연구한 결과 임신했을 상황에 약간 스트레스를 받았던 여성이 출산한 아이와 그렇지 않은 아이를 비교했을 때도 약간의 스트레스를 받은 임산부들이 출산한 아이들이 정신의 건강력이 더 강하게 또는 두뇌 발달도 약간은 좋았다는 결과도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회복력을 많이 말하는데 회복력을 알아보는 생물학적 척도가 심박 변이도 검사를 한다고 하는데 그 심박 변이도 그 신체적인 회복력의 경우도 약간의 스트레스를 받았던 임산부가 출산한 아이가 더 좋게, 더 강하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자궁 속에서 당연히 태아는 엄마의 스트레스에 노출이 되는데요. 그래도 적당한 스트레스가 오히려 도움을 줄 수도 있다는 얘기죠. 혹시 주변에 임신한 분께서 여러 스트레스나 또는 일터에서 만나는 임산부들이 걱정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럴 때는 말씀을 건네주셔도 될 것 같아요. 적당한 스트레스는 태아에게 긍정적인 영향, 특히 멘탈, 강한 두뇌를 만드는 데 도움을 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조언을 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스탠퍼드대 파커 교수팀이 원숭이를 가지고 실험을 했는데 어린 시절 좀 부모와 떨어져서 약간의 스트레스를 받았던 원숭이와 그렇지 않은 원숭이를 비교했는데 오히려 약간의 스트레스를 받았던 원숭이가 전두엽이 더 발달했다고 하는데 뇌에서 전두엽이 여러 가지 작용을 하는 걸 알고 계실 거예요. 그 전두엽 피질 중에서 공포 반응을 약화시켰다고 합니다. 충동 조절력은 오히려 길러주고요. 긍정적인 동기부여를 더 높여주는 부분은 오히려 강화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어린 시절에 받는 적절한 스트레스도 오히려 그 사람이 성장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고요. 너무 보호받고 자랐던 원숭이보다 불안감도 훨씬 적었다고 해요. 이 부분도 많이 동의하실 거예요. 우리가 온실 속 화초 속에서 안전하게 너무나 보호받고 자란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더 약하고 불안감을 많이 느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적절한 독립심을 키우기 위해서도요, 어느 정도 적당한 스트레스는 자라는 어린이에게 도움을 줄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약간의 스트레스를 받았던 아이들은 새로움을 향하는 호기심, 탐구심도 높았다는 그런 연구 결과를 파커 교수팀이 말했는데요. 파커 교수는 어린 시절의 적절한 스트레스가 우리 뇌를 강하게 만들어준다고 했는데 사실 이 연구 결과는 뇌가 스트레스에 적응하는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합니다. 혹시 자녀들과의 시간이 부족하셔서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너무 큰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 적절하게 아이들이 받았던 것은 아이들의 독립심과 호기심, 또 창의력, 또는 회복력에도 굉장히 큰 도움을 주니까 그걸로 인해서 불안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말씀드린 정보를 잘 활용해 보신다면요. 임산부 같은 경우 또는 아이가 어린 부모님들 경우에 우리 아이들이 받는 적절한 스트레스가 부모의 분노 조절의 실패로 인한 그런 스트레스는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또는 부모와의 시간의 조금 부족으로 인한 스트레스는 오히려 아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현명하게 잘 생각해 보신다면 어느 정도 위안이 되는 정보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상황이 주는 어떤 위험과 걱정과 불안의 상태가 아니라 우리의 정신을 강한 멘탈로 만들어줄 수 있는 하나의 작용을 한다는 걸 잊지 마시면 적절한 스트레스를 통해서 나의 강철 멘탈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제가 다음 편은 빠른 시간에 말씀드릴 건데요. 그때는 굉장히 중요한 호르몬, 저도 잘 몰랐던 호르몬인데 스트레스 하면 이 호르몬 꼭 알고 계셔야 되거든요. 그 호르몬에 관한 거 말씀드릴 테니까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세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